네, 안녕하십니까.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대변인 겸 사무국장 노영돈입니다. 입추가 지나고 또 말복도 지났습니다. 아직 더위는 꺾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엄청나게 더운데요.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또 오늘 방송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구독해주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청라국제도시 발전을 위해서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힘쓰고 계십니다. 저희 고정 패널이시죠?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배석희 회장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회장 배석희입니다. 우리 노영돈 사무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이제 무더위가 막바지입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셔서 건강하게 여름이 지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지난 한 주도 많은 일이 있었고요. 또 이 부동산 문제가 끊임없이 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민 여러분들의 불만이 또 상당하신데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청라 내에 있는 어떤 그 청공연이라는 부동산 사업주들의 모임과 저희 단체가 계속 어떤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그 청공연 집행부가 우리 그 청라청년에 후원해주는 부동산 사업주분들에게 그 후원 게시판에서 이름을 내리도록 그런 압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은 그 청공연 후원 업체들을 섭외하거나 후원 게시판에 올릴 때 후원을 하는 부동산은 좋은 부동산, 후원을 하지 않는 부동산은 나쁜 부동산, 이렇게 이분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후원을 해주신 부동산 사업자분들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을 후원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단체의 어떤 전체적인 지지자 입장에서 후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뭐 광고 목적으로 또 홍보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그 청공연 집행부가 청라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악의적인 이분적으로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배블리TV 제7회는 엄청난 호재 속의 청라, 부동산 전망과 문제점은?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배블리TV 제7회 7번째 초청 패널이시죠. 한국경제TV, 또 OBS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들의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하고 계시는 심규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제가 모르고 왔는데 7번째 출연자더라고요. 또 우리나라에는 또 럭키세븐, 그 세븐이 또 아주 행운의 이 숫자라고 하는데 알고 불러주신 거죠? 7번째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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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7번째라고 하는 거에 더 저는 마음이 좀 기쁘고요. 저의 출연으로 더 많은 구독자가 생겼으면 좋겠고 날로 번창하는 우리 유튜브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요. 너무 이 촬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부러울 정도로 감명을 받았고요. 너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발전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또 오늘 7회 럭키 세븐이네요. 또 행운의 숫자 이 7회에서 또 부동산 문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 많은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초청 패널이 나오실 때마다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또 궁금한데요. 심규진 소장에게 청라청년이란?
와서 보니까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봉사의 정신으로 이렇게 청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깊은 감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은요, 인천에서 제일 가는 도시를 넘어서 이 수도권에서 가장 좋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주제인 엄청난 호재 속의 청라, 부동산 전망과 그 문제점은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는 이 과거에 많은 개발 난관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씩 청라청년과 주민 여러분들이 함께 매듭을 풀어가면서 이제는 많은 호재들이 풀려나가고 있고 또 여러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라의 현안들, 특히 7호선이라든지 시티타워, 이런 것들은 또 주민 여러분들과 이 청라청년이 함께 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속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회장님께서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풀려나가고 있었고 또 어떻게 풀려나갔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청라국제도시의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점차 풀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역 연장선, 또 시티타워, 스타필드, 또 최근에는 네이버 데이터센터 위치까지 여러 가지 청라의 중요한 현안들이 그동안 꽉 막혀 있었지만 이제는 좀씩 풀려간다. 즉 그 청라국제도시의 어떠한 그 밸류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지금 이제 청라국제업무단지가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청라의 국제도시의 밸류는 지금보다는 한층 더 올라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과정 속에 이 주민 여러분들과 청라청년의 피땀 어린 또 힘든 노력들이 있었고 난관도 많이 있었는데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츰차츰 또 풀려나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외부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외부에서 보는 시각, 청라국제도시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 청라국제도시, 앞서서 회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런 많은 개발 호재들이 사실은 그냥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을 법한 내용들을 우리가 왜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2030 인천 도시 기본 계획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의 이런 공간 구조를 살펴보면요, 이 4도심, 3부도심 9개 지역 중심으로 이 공간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당연히 우리가 들어봐도 알겠지만 도심이 가장 좋은 곳 아니겠습니까? 이 4도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라라는 것입니다. 이 도심이라는 것은요, 상업, 업무, 교통, 모든 인프라가 집중되는 이런 개발 계획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 청라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청라를 거쳐서 이 서울로 연결되는 이 국제 기반축의 어떤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산, 청라, 송도를 거쳐서 이 안산으로 이어지는 미래 이 성장축의 또 중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큰 어떤 이런 중심축에 속한 이런 청라 같은 경우에는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태생적인 그러한 기본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것에 의해서 이 청라라는 곳은 이 국제 금융에 관한 어떤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앞으로 미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이 심 전문가님의 또 해석도 굉장히 좋게 밝게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교통의 요지, 굉장히 중심축에 아까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위치, 입지, 또 앞으로의 호재들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라국제도시 주민분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이 청라국제도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이 부동산에 대한 분노가 상당한데요. 도대체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네, 그 청라국제도시의 어떤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밸류적인 측면과 프라이스, 그러니까 즉 가격 측면이 일관적으로
받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심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라국제도시가 여러 가지 뭐 교통이나 문화나 지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부동산 측면에서 이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프라이스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소유자분들에게는 참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 이제 우리 청라 주민들이 지적하는 청란의 부동산 사업주분들을 특히 그 청공연이라는 그런 어떤 단체의 어떤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크게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 어떤 뭐 허위 매물, 그다음에 어떠한 그 부동산 사업주들의 담합, 그리고 뭐 어떤 가격 후려치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제어가 되고 주민들과 어떤 상생의 길을 간다고 그러면 청라 부동산의 밸류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울리는 가격도 충분히 우리가 희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부에서 이 허위 매물과 담합을 좀 조사를 하고 이제 규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허위 매물 담합 다른 지역에서는 높은 가격의 매물들과 높은 가격의 담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청라는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낮은 가격의 허위 매물 그리고 또 낮은 가격으로의 담합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 가지 이제 실증 사례들이 있는데요. 저는 뭐 궁극적으로 청라 내에 부동산 사업주들의 수가 200개에 이르고 있어서 이것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과당 경쟁이 되다 보니까 가격을 자꾸 낮추어서 선 매매가 되도록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 어떤 가격이 상승적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뭐 어떤 유지를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하향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봅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뭐 이게 좀 시간이 될려 모르겠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제보한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동에 한 층에 한 타입밖에 없는데 네이버에 매물이 올라오면 저희 집인 줄 알고 있는데 매번 허위 매물로 올라온다. 사실은 그런 층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뭐 대표적인 허위 매물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적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뭐 한 동에 한 평 그런 모양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이 허위 매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소유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매물로 내놓은 적이 없다 이겁니다. 이거는 뭐 100% 실지하지 않은 매물이 나온 경우도 있고요. 그러네요. 또 하나는 이제 거래가 완료가 됐음에도 뭐 몇 개월, 한두 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것이 또 허위 매물로 저가 허위 매물로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간단히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저번에 뭐 누군가 실질적인 증거 자료를 대라고 해서 상당히 좀 난감했었는데 제가 뭐 주민들이 제보한 내용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년 전 보증금 과월세를 월세를 시세보다 싸게 내놔야 된다고 해서 나갔다. 가격을 후려치며 마치 임차인이 있는데 비싸서 계약을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당장 계약서 쓰게 내려오라고 그랬더니 실제로 나가보더니 가격만 후려치고 실제로 매수자가 없더라. 뭐 이런 제보 내용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그 청란의 부동산 시장의 어떤 정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뭐 담합이라든지 가격 후려치기라든지 또 허위 매물에 대한 우리가 어떤 제어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최근 청공연의 입장이 청라국제도시 카페에 다른 분에 의해서 게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 청공연의 입장에 대한 또 표현이 주민 여러분들을 더욱 화나게 했었습니다. 매도인이 집값을 비싸게 팔기 원하는 것은 매도인의 생각이고 결국 집을 사는 사람, 그 매수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이다 라는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소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좀 웃음이 나는데요. 우선은 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방금 회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이런 허위 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저도 현업 공인중개사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정말 이런 허위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이 주민들이 직접 본인 물건이 아니면은 우리가 광고 매체들이 어차피 일정하게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가 뭐 얘기를 해도 되나요? 예, 뭐 직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매체들에 대해서 직접 전화를 해서 이건 허위 매물이다라고 신고를 하시면은 바로 그쪽에서 조치를 취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만 신고가 들어가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허위 매물들은
앞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지만이 정상적인 이러한 부동산 거래가 저는 원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매도인이 비싸게 팔면은 매수인이 손해를 볼 것이다. 참 어이가 없는 그런 말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을 할 때 미래 가치 앞으로 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사겠습니까?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세만 찾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시장이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매수자가 물건을 찾을 때는요, 이 지역에 필요하니까. 이 지역에 들어올 이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미래 가치로 인해서 이것을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지, 그렇죠. 앞으로 떨어질 것 같다 하면 왜 사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인들은 여기에 대한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도인 자체는 어느 정도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을 가져간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입니다. 미래 가치는 앞으로 매수인이 다 가져가세요라고 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서로 쉐어하는 부분에서 그렇죠. 호가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일정한 부분에 서로 양보를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인이 이익을 가져가면 매수인이 손해를 본다라는 것은요, 그냥 핑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매도인이 부르는 호가와 매수인이 부르는 매수인이 원하는 가격을 적절하게 이 중개인이 잘 중재를 해서 일정 금액을 이제 완성시키는 것이 중개인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잘 조율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 가격으로 이게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누가 뭐 비싸게 팔려고 하는데 비싸게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죠? 싸게 팔려고 그러니까 싸게만 살려고 한다면 누가 싸게 팔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시장 조절 기능이라는 겁니다. 서로 간에 미래 가치를 보고 여기를 PR을 하고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매수인도 이만큼 좋아지는 곳에 내가 이런 정도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고 내가 이쪽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당연한 시장 논리이기 때문에 원하는 금액에 잘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정말 매수인이 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데 서로 이런 정도의 어떤 중재를 하는 게 중개인의 책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잘 하는 게 훌륭한 능력 있는 중개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개사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런 것이 부동산 중개업소, 그러니까 공인 중개사들의 마음가짐, 결국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부 부동산들의 잘못된 태도가 결국 그 지역 주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회장님께서는 청라공인중개사연합회, 그러니까 청공연 집행부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계속 해오시고 계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투명하게 중개를 하는 이 성실한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 거대한 청공연이라는 집단 속에서는 눈치를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죠. 영업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청공연이라는 조직이 단체가 어떤 정규화된 단체는 아니죠. 부동산 중개협회도 있고 CGV도 있기 때문에 청공연이라는 단체는 어디까지나 그 부동산 사업주들의 이익 단체고, 저희 그 청라청년 단체는 주민들의 이익과 복지를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서로 이것을 똑같다 생각하는 게 현재 청공연의 집행부의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가 청라청년이 청공연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어떠한 과도한 것들이 아니고 청공연 소속에 있는 같이 하는 부동산 사업자들이 행하고 있는 일부 불법적인 요소들을 제어해달라, 그런 요구인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라 주민과 어떤 부동산 사업자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현 청공연 집행부의 행태는 진짜 잘못되어 있다. 나중에 이러한 후유증이나 이러한 결과물이 나올 텐데 그때 청공연 집행부가 과연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사업주분들이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청라청년의 입장은 청라 주민들과 청라 내에 있는 부동산 사업자분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그것을 수용해서 서로 맞춰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서로 갈등 관계를 조장하는 현 청구의 집행부는 진짜 잘못된 행태다. 특히 후원을 하는 업체는
좋은 업체고 후원하지 않는 업체는 나쁜 업체다. 언제 저희들이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후원업체를 모집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어느 부동산에 가서 후원해달라고 우리가 읍수한 적도 없었고요.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다 각각 사업자분들이 판단해서 후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청라청년과 어떤 청라 현안을 풀어가는데 기초적인 자금으로 비용으로 사용된다면 서로 좋은 게 아니겠는가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이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그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고 주민단체를 모욕하는 현 청공영 집행부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비난을 하는 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청공연 집행부의 이런 태도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죠. 제가 또 특히 우리 소장님을 아는 개인적인 지인한테 미담을 전해들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부동산을 팔고 싶어서 소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예. 그랬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매도인의 마음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고 싶다고 그런 의사를 말씀을 드렸더니 소장님께서 흔쾌히 그렇게 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당연히 그런 것들이 저희 공인중개사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우선 뭐 그건 제가 좀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우리 공인중개사분들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공부를 할 때, 부동산 공부를 할 때, 공인중개사를 위해서 공부를 할 때, 그거 하고 다들 책을 놓습니다. 사실 그러시면 안 돼요. 지역에 대해서 옆에 가격이 얼마에 팔렸다, 이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앉아있으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내가 있는 이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인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어떤 그 다른 그 매수인들이라든가 투자자에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렇죠? 그냥 옆에 얼마 팔렸으니까 이건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도 많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뭐 강의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하면은요, 몰라요. 내용은 더 모릅니다. 아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인천 2030 서울에서 인천 도시기본계획, 우리 뭐 여기 청라에 계시는 공인중개사분들 몇 분이나 좀 아실런지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청라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앞으로 그냥 뭐 개발 계획이 누가 어떤 정치인에 의해서 어떤 뭐 조직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청라 좀 개발시켜, 이거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떤 개발 계획과 거기에 대한 어떤 차곡차곡 쌓여지는 어떤 이런 뭐 토대가 있어야지만이 개발이 되는 건데, 이 청라라는 곳은 준비가 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준비된 곳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외부에 알리고 여러 가지 이점들을 자꾸만 칭찬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냥 너 알아서 공부해, 뭐 이렇게 우리 아들 별로 안 예뻐 이러면 이게 아들이 제대로 크겠습니까? 소통하고 칭찬해주고 이랬을 때 더욱더 훌륭한 아이로 자라는 것인데, 내가 있는 곳, 내가 준비하라 하는 곳을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애착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런 애착 가진 이런 마음으로 설명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앞으로 이곳에 들어오면은 더욱더 많은 미래 가치와 뭐 앞으로 뭐 좋아질 곳이 한두 개입니까? 지하철 들어오죠, 스타필드 들어오죠, 뭐 하나금융센터 들어오죠. 거기다가 우리가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2호선까지 계속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이런 곳을 잠깐 피하라고 알려야지만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제가 뭐 다른 어떤 이런 시간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곳이 어떤 곳이냐, 발전 가능한 곳이 어떤 곳이냐를 이야기를 할 때 우선은 재개발, 재건축되는 곳 많이 바뀌니까 좋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것이 좋으냐면요, 많은 일거리가 생기는 곳들이 좋은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금융센터라든가 또 우리가 아직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지만 국제금융단지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요,
엄청나게 일자리가 많은 곳입니다. 또 시티타워,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족도시가 되고 있는 이런 곳이 좋은 곳이 아니면 어디가 좋은 곳이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유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여기는 지금 우리 주민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유치를 해주고 있는 건데 사실 공인중개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동산 관련된 분들이 앞장서서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욱더 많은 공부와 이곳에 어떤 호재거리가 있고 이곳이 어떤 기본 계획상 어느 정도가 되어 있고 인천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공부가 잘 안 되면 저를 초청하십시오.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많은 지식을 쌓고 우리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이 청라를 계속 피하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외부에서도 여기를 더욱더 한층 높게 평가해 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우리가 사는 곳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가격은요.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제가 무슨 부동산 상승론자가 아니라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서 집을 사면은 여기도 올라줘야지 이자를 내는 만큼 상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경제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당연히 가치 상승이 높은 곳을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이 청라와 같이 개발 호재가 많고 도시 공간 구조가 아주 발전 가능성이 있을 만큼 많은 어떤 이런 곳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이 공인중개사분들도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외부에 손님이 오면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러한 공인중개사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금 말을 많이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 지역에 대한 내가 이 영업을 하는 지역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를 또 해야겠네요. 그럼요. 그래야 또 지역 상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이 최근에는 또 정부에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동산 대책, 이 담합행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좀 저는 정말 이런 걸 보면요 좀 답답합니다. 예, 아까 이제 우리가 사석에서 얘기를 할 때 이런 담합행위로 이 가격을 올리는 게 이제 문제인 게 아니라 이 청라는 또 반대로 같다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이 플랫폼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웃긴 게 뭐냐면은요. 이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기미가 보이니까는 이런 담합행위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하는 어떤 이런 싹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웃긴 말이냐면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게 이런 담합행위, 투자자, 투기꾼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정부에서는 이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네 잘못, 어떤 누구의 잘못도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을 어떤 일정한 그룹에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투자자, 그렇죠? 우리는 모두 부동산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모두 사는 겁니다.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면 절대 사질 않아요. 그러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시장이 왜곡되고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부에서 이런 저는 투기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선한 투자자들을 이렇게 나쁘게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요. 우리가 한 예를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이 1950년대 59년인가 이 문화혁명 당시에 마오쩌둥이 이 시사를 나갑니다. 시사를 나갔더니 참새들이 이 벼이삭을 쪼아 먹는 걸 보고는 저 참새들이 저 벼이삭을 쪼아 먹어서 우리 인민들이 먹을 게 많이 없어지니까 굶고 있는 거야. 저 참새들을 다 잡아 죽여라. 라고 지시를 내놓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 얼마나 또 열심히 또 아주 무식한 짓들, 죄송합니다. 무식하다는 게 아닙니다. 예. 엄청나게 참새를 잡아들여가지고요. 거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오쩌둥의 얘기대로 참새들이 벼이삭을 쪼아 먹지 않으니까는 풍년이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데랑은 상상도 못할 만큼 흉년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 참새들이 벼 이상만 조금 쪼아먹는 게 아니라 이 벼에 유해한 이 곤충들을 같이 잡아먹는데 이 참새들이 없어짐으로써 이 병충해가 엄청나게 창궐을 해서 다 흉년이 들고 엄청나게 많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뭐 소련에서 수입을 하고 이래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정말 저는 이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우리 투자자가 없으면요. 이게 현재 부동산 시장 공급하는 이러한 플랫폼을 가지고 봤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투자자고 미래 가치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그냥 적대시하면서 몰아붙이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이 청라에서는 반대로 간다라고 하니까는 더욱더 좀 말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의 어떤 이 고장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미래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더욱더 PR을 하고 선전을 해줘야지만이 되고 이 매도인들에 대한 어떤 이 호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재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미래 가치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로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으려고 하시니까는 매수인한테 이렇게 설득을 하는 작업 그리고 그 매수인이 다 절대로 여기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어떤 그 제대로 된 미래 가치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이래서 나는 못 사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걸 매도인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이 미래 가치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 개발 계획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7호선이 들어오면 더욱더 상승할 것이고요. 미래 시티 타워가 들어서면 더욱더 많은 일거리가 생기는데 당연히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누가 반론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더욱더 이야기를 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자꾸만 자정적으로 노력하는 분들에 대해서 나쁜 시선을 가지고 봐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이 분들에 대해서 저는 시장에 맡기는 이런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는 다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좋은 지역에 부동산 투자자들이 또 모이고 또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최근 이 청공연들이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는 것, 발표도 아니죠. 입장이 나오는 것들로 봐서는 오히려 이런 이 선한 투자자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청라청년에서 지난 7월 22일 날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고 이 거대한 조직 집행부의 잘못된 방향을 또 지적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 새로운 부동산 플랫폼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죠.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어떤 시장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시장을 가지고 있죠. 그럼 청라에서 이 부동산 시장인 것을 우리가 냉철하게 보면 어찌 보면 진짜 시장 원리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공연이라는 어떤 부동산 사업주들의 친목 모임이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여기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가 정형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시장 원리에 배척되는 시스템이다. 근데 이 시스템이 그나마 소비자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과 어느 정도 위기적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그나마 날 텐데 최근의 행태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부동산 거래 유통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면 경쟁 구도가 될 텐데 그러면 이걸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주민들이 어떤 시스템을 통할 것이냐. 현재 청공인이라는 시스템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저희 단체나 또 앞으로 이제 새롭게 모습을 드러낼 이 직거래 시스템 여기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할 것이냐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시장 원리에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직거래 시스템은 전산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오프 쪽에서 협력 부동산을 통해서 중개사 이 중개업을 담당하는 이런 구조로 갈 거거든요. 단지 이것을 관장하는 것은 저희 단체가 아니라 우리가 뭐 SPC 형태, 그러니까 특수 목적 법인을 가진 공인중개 법인을 만들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거기에 또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시장 원리에 충실히 해가는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시장도 철두철미하게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보이지 않는 손, 이것이 국가가 아니라 지금 청라에서만큼은 천공인에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그 자기만의 욕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 가격이 예를 들어서입니다. 뭐 1억에 나왔다. 근데 이게 금매물이면 부동산 중개 하시는 분들, 특히 사업자분들 중에서는 이것을 계속 가격을 낮춰갑니다. 그래서 8천만 원이 됐어요. 이걸 누가 사냐 하면 자기가 삽니다. 예. 그래서 몇 달 사이에 그걸 되팔죠. 이때 물론 부동산 사업주의 명의로 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런 자기만의 욕심이 시장을 왜곡하게 되고요. 제가 또 실증 사례 하나 들어보면 청라에는 이제 힐데스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127동이 있는데 한상형 매물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59.88에 해당되는 타워형 매물이 없어요. 그럼에도 현재 청라의 부동산 시장에는 이것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매물이 있는 것이고 팔려버리고 없는 물건이 매도 물량에 잡혀 있어서 실제로 그 시장 가격을 형성하는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허위 공급이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시장에 접근하는 어떤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매도 물량이 있는 것이고 접근할 때 어떠한 방해 세력이 되는 거죠. 이런 면은 어떤 청라의 진정한 그 부동산의 밸류를 깎아먹는 그러한 결과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제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또 여러 왜곡된 정보들로 인해서 이 청라 부동산 사업자분들,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또 이 왜곡된 정보 때문에 우려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스템, 새로운 부동산 플랫폼이 결국에는 이 청라중개인이 독점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결국에 협력 부동산과 같이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직거래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금 이제 9월 말, 10월 초면은 이제 개시가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라도 시험 버전, 그러니까 베타 버전이 나오면 저는 이제 주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유통 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단지 우리가 뭐 직거래 시스템 또 뭐 협력 부동산을 두고 할 때 현재에 있는 청년에 있는 사업주분들의 어떤 생계권을 위협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우리가 물론 뭐 반값 수수료를 주장하고 있지만 청내 많은 부동산들이 협력 부동산을 들어오신다고 그러면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희들은 우리 직거래 시스템이라는 이제 명칭을 공모를 했고 뭐 발표를 할 텐데 이 시스템 안에서는 들어오시는 가입비도 없고 여기 또 각자가 부동산 사업주분들이 지불해야 되는 마케팅비, 뭐 홍보비, 관련 비용들이 상당 절감이 될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사업주분들에게 큰 손실이 없을 것이다. 단지 이제 어떤 결정의 순간은 온 것 같아요. 청라 부동산 사업주분들이 현재 어떤 시장 논리에 맞지도 않고 시장을 역행하는 그러니까 청라 주민들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현재 천공연이라는 이런 사적인 친모 모임 시스템을 갈 것이냐 아니면 주민 친화적이고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고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이 직거래 시스템 여기에 같이 협력 부동산으로 참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부동산 사업자분들이 결심을 해야 된다. 저는 뭐 협력 부동산 들어오신 분들이 5개가 됐든 뭐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충분히 청라 전체 지역은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파일을 가능하면 청라의 부동산 사업주분들과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부동산 플랫폼 조금 넓게 길게 보면은 이러한 방향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4차 산업 시대에 부동산 관련해서도 다양한 플랫폼이 나오고 있죠. 뭐 직방이나 다방 같은. 이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청라 주민들의 이런 분노 그리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온 이런 새로운 플랫폼 이런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세하게 또 말씀하시기에는 그렇죠. 조심스러우실 것 같아요. 조심스럽습니다. 예, 네.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왜냐면은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새로운 플랫폼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갈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부동산 광고라든가 일반인들한테 할 때 우리가 지금 낼 수 있는 것들이 뭐 네이버가 가장 뭐 우세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뭐 114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계속 변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얼마나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예를 들면은 어떤 지역에 따라서 많이 보는 어떤 이런 그 광고의 어떤 이 플랫폼들이 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시도라는 것이죠. 이런 걸 만들어서 이런 그 기존의 중개사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인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게 뭐냐면요. 이 중개사들이 어려운 점들이 뭐냐면은 광고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번 광고를 내고서는 귀찮아서 안 내리는 것도 있지만 아까워서 안 내리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사실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해서 저렴한 물건이 있고 없는 물건이라면 당연히 내리게 해야죠. 하지만은 이 공인중개사 분들도 이 광고비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을 만드셔서 10개든 20개든 아니면 100개든 1000개든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분들이 여기서 또 출혈 경쟁이 아니라 좋은 여기 비싸게 안 받으실 거잖아요. 광고 내시는데.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저는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오면은 부동산 분들은 환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또 네이버에서 또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지만 네이버라든가 직방 사실 비쌉니다. 광고 내는데.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만들어줘서 여기서 광고를 하고 서로 간에 교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 시도입니까? 이런 곳으로 들어오셔서 광고 내고 거기에서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저는 제가 여기 있으면 당장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아주 좋은 전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이 구시대적인 발상만을 고집했다가는 다 죽게 되고 변화에 적응하고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엄청난 호재 속의 청라, 부동산 전망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또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요. 심규진 소장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여기 보시는 분들은 뭐 전국적인 어떤 그런 유튜브 구독자보다는 이 청라를 사랑하시고 또 애착을 가지시고 또 이곳에 거주하시는 그런 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청라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이런 먹거리가 많은 어떤 지역으로서의 어떤 그런 바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이고요. 정말 사랑하는 청라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외부에 있지만은 이곳에 굉장히 좀 응원을 항상 하고 또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될 거고요.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언제든 불러주시면 또 달려와서 또 제가 좋은 말씀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배석희 회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한 말씀이 아니고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간에 현재 지금 청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가장 화두는 역시 청공연과 우리 단체, 또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이 직거래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청라 주민들과 청라의 부동산 사업자분들이 갈등 관계는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소장님이 말씀 계속 하시고 계시지만 미래 가치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청라의 밸류, 즉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고 그 가치의 결과물을 가지고 최일선에서 매수자분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는 것은 역시 부동산 사업자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실수요자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청라의 가치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드리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주민과 부동산 사업자분들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걸 가져갈 것이냐. 현재 청공용 시스템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과당 경쟁이 있고 밸류가 아닌 프라이스 측면에서 자꾸 부동산을 접근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갈등 관계가 생긴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유통 구조를 만들어준다면 이제는 좀 선순환적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부동산이 가격을 후려치기 때문에 나도 후려칠 수 없다. 후려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우리 서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서비스로 승부하는 이런 부동산 시장이 형성된다고 하면 부동산 사업주에게도 유리할 것이고 청라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시장이 형성될 거다. 그런 목적을 두고 우리 단체에서 지금 직거래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청라 부동산 사업주분들도 그런 면에서 좀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현재 천공연의 집행부는 부동산 사업주분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있다. 제가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엄청난 호재 속의 청라, 부동산 전망과 문제점은 이라는 주제로 우리 부동산 전문가이신 심규진 소장님 모시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또 많은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방송에 대한 좋은 의견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매일 확인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유익한 방송, 재밌는 방송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